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상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도 공적연금 전문가 이재섭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지과 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이재섭입니다. 네,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액 인상에 대한 자료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의 연금 수급자들이 받던 그 작년 연금액을 인상해서 올해 1월부터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매년 그 새해가 되면 전년도에 받던 연금에다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을 곱해 인상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죠. 그런데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래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매년 1월이 아니라 4월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3개월을 앞당기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1월부터 받게 된 겁니다. 모든 연금 수급자들이 좋아할 만한 일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한 2,200만 명쯤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한 45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 명이 당장 이번 달부터 오른 연금을 받게 된 거죠. 그분들은 물론이고 향후에 또 연금을 받게 될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재섭 박사님, 자, 오늘 방송 제목 뭡니까? 네, 오늘 방송의 제목은 국민연금액 인상의 정치 경제학, 이렇게 잡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모든 제도들은 크든 작든 간에 모두 이제 정치 경제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그 연금액을 정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은 그 공적연금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연금 수급자의 개인 소득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그 이상으로 정치 경제학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주로 이렇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연금을 그 인상해 주는 기준이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네. 또한 그 복지국가의 위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변하게 된 이면에는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정치적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먼저 공적연금에서 연금액 인상을 왜 매년 해주는지, 왜 매년 해주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연금액을 매년 인상해 주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을 그 실질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처음 받는 연금액의 가치가 20년 내지 30년 뒤에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20년, 30년 세월이 가도 네네. 처음에 그 가치 변치 않게 하겠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깊은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그렇습니다. 20년, 30년 가도 변치 않게. 네, 그래야죠. 매년 그러니까 그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도록 조금씩 이자를 붙여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좋은 표현이시는데요. 네. 연금이 그 변동 없이 장기간 20 내지 3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연금을 지급된다면은 네. 해가 지남에 따라서 그 실질적인 가치는 계속 줄어들게 되죠. 네. 그렇다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적연금에서는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연금을 인상시켜주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죠.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선진국들은 이 공적연금 다들 그렇게 연금액을 매년 인상시켜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 공적연금은 거의 대부분 네. 모든 연금제도 공적연금이 연금액을 매년 인상을 시켜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연금 인덱세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금 슬라이드 제도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네, 연금 슬라이드. 슬라이드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네. 하죠. 우리나라의 5개 연금 제도가 모두 이제 연금 슬라이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5개 공적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기초연금, 국민연금, 또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우리 일반 국민들을 위한 거고 여기죠.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이제 3대 특수직영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연금, 또 퇴직연금
이런 거 우리가 사적연금이라고 그러죠. 네네.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거니까. 예, 예. 어떻습니까? 사적연금에도 그러면 이렇게 연금액을 조정해 주는 제도, 그러니까 연금 슬라이드가 있습니까? 네, 예. 연금 슬라이드 제도는 공적연금에만 있습니다. 공적연금에만 있는 특징이고 또 공적연금이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내가 받는 연금액이 이제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10년, 20년이 가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거에 굉장히 그 미래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예, 예. 20년 가도 그 변하지 않는 마음, 네네. 그게 정말 우리를 살게 해주는 버팀목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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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잘 변합니다, 보통 보면. 그런데 예, 예. 공적연금은 안 변한다 이거군요. 안 변합니다. 사적연금은 변한다. 변합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30년 뒤에는 그 내가 뭐 살고 있을지 아니면 40년, 50년까지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장수 리스크인데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연금이 지금 현재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 가치를 계속 유지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때는 네. 거기에 맞춰서 내가 미래를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좋은 제도인데 사적연금에는 그 아쉽게도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예. 자, 아니 이 좋은 제도, 네네. 이게 변치 않는 거, 사적연금도 이게 변치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적연금도 막 좋아할 텐데, 예. 변치 않으니까. 네네. 그런데 사적연금은 왜 이 변치 않는 제도, 왜 이 슬라이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좀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네. 사적연금은 이제 회사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회사죠. 주로 이제 보험사나 금융사가 네. 운영을 하는데요. 네. 개인 회사가 엄청난 미래의 불확실성 리스크, 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불확실성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즉 향후 20년 내지 30년간에 어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 네. 또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 네. 또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수십 년 뒤까지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연금을 계속 올려주겠다 이렇게 보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금 슬라이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네. 30년, 40년 뒤에 장기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기 쉽지 않고 그렇죠. 또 경기가 변동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IMF가 온다든가 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네네. 위험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군요. 위험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네, 이제 이해가 갔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적연금을 받는 개인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실질적인 가치가 저하될 이 위험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회사가 감수하는 게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네, 이 리스크를.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적연금은 회사가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만약에 감수한다면은 연금액을 굉장히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보험상품 괜히 안 사죠. 네. 그러니까 그 외형상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 슬라이드 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위험을 개인이 감수하도록 하는데요. 개인연금이나 이제 퇴직연금 또 우리가 또 준공적연금이라고도 하는 그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이런 것도 사적연금이거든요. 네. 이 연금도 그 슬라이드 제도, 연금 슬라이드 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사적연금을 가입하거나 사적연금에서 연금을 그 처음 수령할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는 첫 연금액이 얼마인가 요것만 보고 연금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좀 안 됩니다. 그렇죠. 첫해 금액 커 보이니까.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네. 그거 20년, 30년 뒤에도 100만 원일 거라는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사적연금을 가입하거나 또 첫 연금을 받아서 미래를 계획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그 현재 연금액만을 보고 그 미래를 계획해서는 좀 안 됩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튼실한 나무만 볼 게 아니라 그 네. 나무가 속해져 있는 숲의 전반적인 상태를 다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래를 봐야 됩니다. 길게 봐야 된다. 네네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사이에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연금 슬라이드라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요. 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2001년도에 국민연금을 이 61만 9천 원을 받는 연금 수급자가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매년 연금액이 인상돼서 13년 뒤에인 2014년에는 네. 91만 1천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2001년에 네네. 그 61만 9천 원 9천 받던 사람이 네네. 13년 뒤에는 91만 1천 원을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거의 뭐 한 30만 원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 약 이제 뭐 첫 연금의 한 50% 이상이 증액됐고요. 엄청나네요. 30만 원이 증가된 건데 만약 같은 연금을 개인연금으로 받았다면은 개인연금은 슬라이드 제도가 없으니까 13년 뒤에도 똑같이 61만 9천 원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네요. 예, 예. 2001년에 61만 원과 네네. 13년 뒤에 61만 원은 돈의 값어치가 아예 다른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죠. 아, 네. 이게 포인트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13년 만에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왜 그렇죠, 근데? 예. 이것은 이 대표님 혹시 예금의 복리 효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복리 잘 알죠, 복리. 네네, 예. 네. 근데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는 네. 이치는 마치 이 은행에다가 이자에 이자를 붙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그것이 이자가 매년 연단위 복리로 증가하는 것 이치와 똑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올해 연금을 책정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2017년도 연금액에다가 네. 2017년도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당시 실제 상승률이 1.9%였습니다. 네. 그거를 곱해서 2018년 연금액을 만듭니다. 네. 그런데 그 연금액에다 또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였거든요. 네. 1.5배를 또 곱해 줍니다. 그렇게 가지고 올해 연금액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 단위로 복리로 이렇게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 예를 든 그 연금 수급자처럼 네. 1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연금액이 50% 그리고 30만 원이나 증가할 수 있다는 그 원리가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공적연금 슬라이드 제도는 마치 마이다스의 손과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단한 플러스의 손입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 앞서서 그 연금액 조정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네.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말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적연금 인상 기준에 그 소비자 물가 인상률 이것만 그러면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또 크게 보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것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가장 흔히 쓰이는 제도가 연금 가입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 또는 평균 소득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이 얼마나 상승했냐. 그거에 따라서 연금을 이제 연동시켜서 인상시켜주는 방법이고요. 네, 그러니까 네. 가입자들의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통 가입자들 소득이 뭐 한 3% 성장했다. 그럼 그 3%를 이제 인상해 주는 게 게 연금을 같이 인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가입자의 평균 임금에 연동하는 방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물가 인상률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정책적으로 조합해서 이렇게 인상시켜주는 그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대충 저희들이 이해를 했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세계 여러 나라의 다른 사례 어떤 뭐 역사적인 경험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런 거. 네네. 이제 연금 슬라이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복지국가의 흐름 또 네. 공적연금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네. 복지국가 황금기였던 2차 대전 이후 70년대 말까지 네. 약 30년간 네.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공적연금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인상률, 가입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인상시켜 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 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까지 네네. 사실 이 전 세계 경제가 아주 고도 성장을 했을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예. 근로자들의 네네.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을 때인데 그렇죠. 그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평균 소득 증가율에 그대로 연동해 가지고 연금도? 연금액이 예. 인상됐기 때문에 네. 이 당시에는 연금액이 해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겠네요. 그렇죠. 네, 이해가 갔습니다. 예, 예, 그래.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70년대에 그 5.1 파동이 2차 5.1 파동이 있지 네,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졌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1980년 이후에는 네. 경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를 복지국가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복지국가가 그래서 뭐 비판을 받게 됐죠.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시작된 시기인데요. 맞습니다. 그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이 공적연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이 바뀐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그 연금, 급여, 그러니까 복지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삭감하는 네.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연금도 그렇게 됐습니다. 삭감하는 그, 방식이 그러니까 네, 연금 삭감에 방식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이게 바꿨습니다. 잣대가 바뀐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임금 증가율에서 네, 네. 평균 소득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로 이게 바뀌었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수급자들 입장에서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네네. 이게 결국은 이제 연금 재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네. 그겁니다. 네. 그 경험적 통계 자료를 보거나 최근 우리 국민연금의 그 통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입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그렇죠. 2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연금을 인상을 해 주면은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유리하죠. 네. 그러나 개인 소득 보장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겁니다. 상당하죠. 예, 예. 우리가 뭐 보통 경제 성장률이 3%라고 했을 때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면 그렇습니다. 뭐 이게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0년, 20년 네. 그런 추세로 계속 되면은 누적되면 엄청나죠. 네, 그 차이는 엄청 큰 네,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연금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네. 보수적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은 뭐 충분하게 또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고 현재 지금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변화의 추세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추세를 네. 탔는데요. 공무원연금 제도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잘 나타납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도에 도입됐는데 도입 이후에 1996년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연금을 연동해서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1990년도부터 90년대에 들어서 중반경에 들어서 공무원연금의 그 연금 수지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좀 위기의식을 느껴서 97년도부터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네. 그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절충하는 방법으로 그 연금 슬라이드를 도입했습니다. 연금 네. 슬라이드를 그런 기준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연금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연금 개혁을 했는데 2000년도 연금 개혁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는 완전히 소비자 물가 인상률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 같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금액을 매년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공무원연금도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네, 그렇죠. 근데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예. 1960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률. 보수 인상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다면 소위 그렇죠. 말해서 평균 소득 인상률에 준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선진 복지 국가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에서도 그 역사가 그대로 재현됐군요. 그렇습니다. 아, 예.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그 박근혜 정부 때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 때의 기초연금 인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네. 또 이제 이 숨겨진 이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을 크게 인상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연금 슬라이드나 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연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네. 장기적으로 가면은 연금액을 오히려 낮추는
어떤 정략적인 방법으로 이 연금 슬라이드가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 이제 기초연금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그 20만 원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제 20만 원을 실제로 그 2015년에 드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게 2016년 되면서 그 기초연금액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평균 소득 증가율을 꼽혀준 게 아니고 네네. 그 소비자 그 물가 상승률을 꼽혀줬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뭐 적게 주는 이게 일종의 편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적용하던 그 잣대가 네네. 그대로 기초연금에도 적용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근혜 대선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다 이런 네. 말 공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노인들이 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보이지 않는 수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연금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발전하는 어떤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었으면은 네.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로 연금을 슬라이드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아, 잠깐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네. 자, 노무현 정부였던 2007년에 연금개혁하면서 네. 그 당시 유시민 장관이 그 입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기초노령연금법인데 네네. 그때 기초노령연금 그 첫 해 지급된 게 2008년이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때 보니까 한 8만 4천 원 정도 지급됐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 그 지급된 금액이 2009년, 2010년 이렇게 증가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증가될 때 네네. 그때 매년 증가될 때 기준으로 사용됐던 게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네네. 그 당시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대로 적용됐군요.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자의 그 평균 소득 증가율. 그러니까 경제 네네. 성장률이죠. 그게 이제 비슷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물가가 한 2% 올랐으면 그때 성장 한 5%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연간 매년 한 5%씩 증가했다는 소리인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박근혜가 이거를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기초노령연금법 폐지하고 기초연금법 도입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평균 소득 상승률이 아니라 네네. 소비자 물가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법에다 만들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외형상으로 보면은 10만 원 받던 것을 20만 원을 준다 하니까 2배로 늘어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 가면은 이 이제 소득 증가율을 그 기초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 인상 있죠. 이게 지금 그 인상 기준의 변경이 아니라 인상 시점만 그냥 바꾼 겁니다. 인상 기준은 그대로 그렇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상하는 시점 원래 4월에 인상하다가 이번에 이제 1월로 앞당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네네네. 주십시오. 그동안은 이제 매년 인상을 시켜줬는데, 네. 적용 시점을 그해 4월 달부터 해서 다음 해에 3월 달까지 1년 동안을 그 인상된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달부터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제 연금 행정을 많이 해봐서도 아는데 좀 행정 절차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이 였습니다. 그 신규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과거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 인상률을 좀 계산을 또 해야 됩니다. 전체 가입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개인에 대해서도 생애 평균 소득도 계산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개인 연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1월 초에 맞춰가지고 25일 날 연금을 지급하기가 상당히 그 어려운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단기간에 해서 25일 날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세상이 인공지능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그 연금 슬라이드 제도가 개인에게 혹은 그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충분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연금 슬라이드 제도. 그러니까 연금액이 매년 늘어난다 이거죠. 그럼 그 늘어나는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소득 증가율이고, 그러니까 평균소득 증가율이죠. 또 하나는 그 소비자 물가 증가율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연금에서는 소득 증가율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 증가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박근혜 때 계약이 됐다. 이 사실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오늘 밝혀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공적연금 제도의 그 작은 변수 하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또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 연금 개혁 시에도 도처에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텐데 어디에 이제 그런 허점이 있고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악용될 수 있는지 혹시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철저히 살펴서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존경하는 이칼럼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이예섭 박사님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어쨌건 저희들이 공적연금에 숨겨진 비밀 앞으로도 계속 찾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